안녕하십니까. 네, 123의 서강석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것이 문제 관련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문제 첫 번째 데이터 주권, 데이터 경제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많이들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측면을 나누고 어떻게 이제 3단락 차별화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제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디자인 싱킹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쓰셨었고 많이 했었을 텐데 다만 이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요구 분석을 위한 공감에 초점을 맞추셔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구사항 도출 기법하고 요구사항 시 도출 시 유의사항, 이 부분도 이제 기본 토픽으로서 많이들 쓰셨던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십니다. 다만 이제 2교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4번의 SRGM의 실습생 성장 모델인데 매우 생소한 문제로 인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DBA 역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를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역할을 나누고 조직을 구성하는 형태, 즉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거버넌스 측면으로 많이 이슈 또는 내용화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DBA 역할에서 구분하셨고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OWASP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문제들에서 계속 보아왔던 그 탑10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인젝션에 대해서도 개념 및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 CQ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6문제 중에 4문제 빼고는 대부분이 기존의 이제 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번부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데이터 주권 이슈, 데이터 거버넌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제 심화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경쟁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출제 배경으로 좀 쓰게 됐습니다. 데이터 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EU의 GDPR이라든가 마이데이터,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 또는 디지털세라든가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경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다면 간단히 그 부분을 일단락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방향성 이 부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데이터 주권의 내용 또는 거버넌스의 내용 등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주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이런 관점으로 좀 측면으로 나누셔서 좀 써주셔도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프로세스 그다음 앞으로 이제 유지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지에 대한 측면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댐 또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 이런 부분들 또는 DTM, DQC까지 중간중간 요소에다가 간글이나 이런 부분 연계를 시킨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동향까지 만약 알고 계시다면은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등에 대해서 동향까지 적어주시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감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감 방법의 중요성, 즉 디자인 싱킹은 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 많이들 찾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업 전략을 찾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 무엇이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아니 또는
단계가 어떻게 뭐 공감, 문제 정의, 뭐 아이디어 찾고 시제품 프로토타입하고 테스트하는 까지 전체 단계를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 그다음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의 이제 중요성에서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측면을 나눌지 등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그 요구 분석이라는 단어를 좀 유추하셔서 요구 분석이 필요한 이유랑 맞춰서 같이 중요성들을 도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고객을 이해하고 또 관점을 전환하고 또 창의적인 접근을 한다. 이런 중요성 측면, 또 기법적으로 뭐 공감의 경험이라든지 관찰, 공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중요성을 측면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감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싱킹에서 이제 공감에 대한 기법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험, 관찰, 뭐 공감 또는 공감하고 나서 마지막에 작성한 공감 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요구 분석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이제 요구 수집 기법, 이제 3번 문제에서 또 나올 건데 그런 부분과 같이 제시하고 뭐 연계해서 이제 강글이라든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별을 한다면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하면서 어떤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뭐 예를 들어 집단지성, 뭐 다수의 실패를 수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감에 집중해서 학습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실제 쓰실 때 공감에 집중해서 이제 중요성에 대해 집중해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쓰셨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3번 문제인데 이제 요구사항 도출 기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프프 오브 뭐 설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외웠었는데요. 기존에도 계속 나왔었고 기본 토픽으로 많이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요구 관리랑 같이 이어서 요구 관리가 왜 필요한지 또는 요구 도출에서 요구 수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제 1단락을 좀 진행하고 그다음 도출 기법으로 2단락, 3단락에는 그리고 이 도출 기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단락에 쓰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나눌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 그룹 도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도출한다든가 이렇게 단순히 측면 정도도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본 것이 요구사항 도출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 도출 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중점을 가져서 초반에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든지 범위, 예를 들어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라든가 요구사항 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항목을 기준으로 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유의되는지 좀 측면을 나눠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법까지 같이 활용해서 이 기법 예를 들어 설문지 같은 경우는 대상을 명확히 해다던가 인터뷰나 설문지 할 때는 문항 배치를 어떻게 해서 요구사항을 잘 유도할 것인가, 수집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각 그 측면을 나눠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사항 계획서, 추적표, 앞서 있던 2번 문제에 나왔던 디자인 싱킹의 요구 수집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써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 관리의 필요성, 이제 보통 다 많이 아시는 이제 추적성이라든가 기준선, 일정 원가 영향 이런 부분은 1단락에서 같이 적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이게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이고요. 신뢰성 성장 모델은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결함이 계속 줄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은 증가한다의 관점을 두고 이거를 약간 수학적이고 확률적인 모델을 적용해서 평가하겠다. 이게 이제 신뢰성 성장 모델입니다. 신뢰성 성장 모델에는 지금 시각 계측 모델 또는 개수 계측 모델, 가용 시간 모델, 경향 곡선 모델 즉 대부분이 약간 시계열적 데이터들에 대한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다 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통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로지스틱 분석 또는 포화성 모델 이런 부분과 연계된 그 확률 모델들이 되게 대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만 접근이 힘들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 접했지만 제가 만약 이 문제를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했다면은 쉽지 않았을까. 이게 신뢰성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만 이게 확률 모델과 연관된 모델인지에 대해서 유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써서 내려가셨다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뭐 신뢰성에 연결될 수 있는 뭐 리스크라든가 세이프티, 뭐 61598, 또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인식이 되니까 요 29119의 방식, 뭐 VMV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성 성장 모델이 주 목적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효율을 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는 테스트의 진척 상황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유용성 측면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A와 DBA 역할 비교인데요. 주로 이제 DA, DBA, 뭐 DS 뭐 이런 부분까지 역할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눠서 얘기하고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 MDM 뭐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을 하게 되고 그 조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DA, DBA로 좀 나뉘게 되고 그래서 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뭐 DA랑 DBA가 필요하며 그 각각에 대해서 2단락에 같이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DA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DBA 같은 경우는 이제 DB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점을 DA는 뭐 ERD라던가 DBA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어, 테이블의 키 뭐 이런 부분을 생성한다든가 이런 관점의 차이로 이제 비교 항목을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DQC, DQM이라던가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 이런 부분에 대해 연계해서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뭐 의사소통이나 시간, 노력, 뭐 품질, 비용을 줄인다던가 이 부분까지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때문에 구성하는 데이터 전략 또는 이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인젝션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2013년, 2017년 한 4년 정도 텀으로 이제 OWASP 톱10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항상 그 1번으로 제시이 되는 것들이 인젝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젝션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개념 및 대응 방안이라서 1단락부터 개념, 뭐 필요성, 특징, 뭐 공격 유형 뭐 이런 분들을 같이 적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대응 방안은 이 주요 이제 공격 유형들이 있는데 뭐 SQL 인젝션이 많이 사용하시는 SQL 인젝션이라든가 아니면 OS 커맨드에 대한 인젝션 또는 이제 CRLF라고 해서 이제 그 리턴값, 캐리지 리턴 이 부분에 대한 것 또는 이메일의 헤더 또 LDAP에 대한 인증 이 부분에 대한 유형들을 좀 사용하셔서 그 각각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작성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니면 이 유형이 아니다 그러면 개발 단계나 운영 단계 측면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대응 방안을 좀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발 단계다 그러면 CPU 코딩, 뭐 운영 단계다 그러면 뭐 IDS나 웹방화벽 뭐 이런 부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타 토픽을 좀 연계한다면 AWS의 그 웹방화벽, 그 클라우드까지 연계하고 또는 AI나 빅데이터 활용해서
인재 시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하면 어, 네, 그러면은 참여자 달력으로 조금 더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